제 추가 자료에 드린 함수 연습 01이라는 파일을 보고 있고, 지금 시트를 보시면은 총 8개의 시트가 있습니다. 그쵸? 네, 8개의 시트에 보면 이것들은 다 54페이지에 사용하는 함수들을 제가 함축적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거기에서 사용하는 함수들 미리 한번 살펴보고 갈 건데, 그 중에서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시트 보이시죠? 텍스트 시트에 보시면은 여기에 left, right, mid 함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left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형식이 이렇게 보이죠? 기능도 보이시고요. 네, 이 left 함수는 지금 여기 있는 결과처럼 이렇게 수식을 이용해서 결과처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어떤 함수?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 보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left 함수를 조금 살펴보자면은 문자열의 왼쪽에서부터 원하는 수만큼 문자를 표시해 주는 함수예요. 자, 여기에 왼쪽에 데이터 있잖아요. 여기에서 원하는 수만큼 왼쪽에서부터 원하는 수만큼 내가 추출해 주는 문자, 왼쪽에서부터 가지고 오려고 하는 문자. 자, 봤을 때 여기 있는 데이터에서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 결과만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 몇 글자 가져와야 할까요? 둘, 넷, 여섯, 여덟, 9글자 가져와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등호 입력하고 레프트 하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자열이라는 거는 내가 여기 있는 데이터에서 가져올 거니까 그 데이터에서 몇 글자 가져오고 싶어요? 9글자 가져올게요 라는 거예요. 아셨죠? 다 그래서 수식에서 우리 동일하게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left 레프트 함수 열어주도록 할게요. 레프트 함수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그러면 첫 번째 인수 문자열입니다. 내가 가지고 와야 할 데이터가 여기죠. 네, 그래서 A3셀 선택하고 쉼표 누르고요. 그리고는 추출할 문자열을 가지고 옵니다. 내가 이것만큼 여기 있는 것만큼 가지고 오고 싶은 숫자 9라고 적어주고, 그리고는 가로 닫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왼쪽에서 여기 있는 데이터에서 내가 선택한 A3 데이터에서 왼쪽에서부터 9글자 가지고 오게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수식을 이렇게 입력했죠. left A3이라는 셀에서 그 셀에서 9글자 왼쪽에서 9글자 가지고 와 주세요. 이해되셨나요? 네,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그럼 몇 글자 가져와야 될까요? 여기까지가 9이었고 10, 11, 12글자를 가져오면 됩니다. 어디요? 여기 빈 공간이 있는 것도 같이 세줘야 돼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쓸까요? 이제 네, 등호 입력하고 레프트 똑같이 레프트 해서 열어주고, 네, A4셀에서 그쵸? A4셀을 참조해가지고 거기 있는 데이터에서 12글자 가지고 와주세요 라고 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라이트 함수는 또 볼까요? 여기에 똑같죠? 이 레프트하고 라이트의 안에 들어있는 인수가요,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오른쪽에서부터 이제 원하는 수만큼 문자를 표시해주는 함수예요. 오른쪽에서부터 가져온다. 어디요? 여기 있는 이 데이터에서 오른쪽에서부터 이제 가져올 거다. 그러면 이거는 오른쪽에서 몇 글자를 가져오면 될까요? 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4글자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쓰시면 되죠. 동일하게. 네, 여기다가 등호 입력하고 라이트 함수 불러와 주고, 어디 문자열에서요? 여기 있는
9셀에서 쉼표 네 글자 오른쪽에서 네 글자 가지고 올게요. 4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이렇게 라이트 함수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썼다면은 요 함수를 똑같이 요 밑에도 오른쪽에서 몇 글자 가지고 올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여기 2016은 네 글자이고 그리고 빈칸도 있습니다. 빈칸 있고 엑셀 2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7개 가져와야겠죠. 네, 그래서 여기도 한번 채워보시고 이것도 한번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해보실게요. 오른쪽에서 몇 글자 가지고 올게요. 미드 함수 보도록 할게요. 미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 라이트하고 조금은 달라요. 인수가 하나 더 추가돼 가지고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는 여기 왼쪽에 있는 문자열에서요. 시작 위치에서부터 몇 글자 가지고 올게요 하는 함수예요. 다시요. 문자열에서 여기 있는 이 문자열에서 내가 여기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이러네요. 여기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올 거냐라는 거예요. 여기 시작 위치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고 가져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 위치가 1인 거고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몇 글자 가져올 건가요? 했을 때 9글자 가져올 거니까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왼쪽에서부터 시작할 위치 1에서부터 9글자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서 엑셀만이라는 그 중간에 있는 글자 가지고 오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시작 위치가 엑셀이 몇 번째 위치하냐라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 이게 9, 10, 11번째부터 시작합니다. 그쵸? 엑셀이 액이라는 게 그래서 시작 위치가 11가 되겠고 여기서 그럼 몇 글자 가져올 건가요? 2글자 가져올 거예요 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이것도 어디에서부터 왼쪽에서부터 해당돼요. 왼쪽에서부터 이게 2016년에 2가 몇 번째 시작 위치 정해주시고 몇 글자 가져올게요 하는 거를 미드 함수를 통해 가지고 한번 해보실까요? 네, 이게 몇 번째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계속 세가면서 이가 여기에서부터 이 시작 위치에서부터 몇 글자 가지고 와주세요 하는 미드 함수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시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즈 시트로 이동해 보시고요. 추즈까지 하고 나서 저희는 54페이지에 있는 함수 하나 문제 풀어볼 거예요. 자, 여기 오셨다면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의 화면은 이제 완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요 분홍색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란 얘기예요. 보면 이게 뭔지 보자면 이런 기능을 합니다. 추즈는 골라오는 함수예요. 예, 해당되는 그 함수를 해당되는 번호에 따라서 예, 그 함수를 값을 찾아주는 함수예요. 다시요. 인수 목록에서 번호에 해당되는 값을 찾아주는 함수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값을 골라낼 위치 또는 번호를 적습니다. 이게 만약에 1번이면 값에 1에 적어 놓은 거를 가지고 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2라고 썼다면 앞에 처음에 인수가 2라고 되어 있다면 두 번째 있는 값을 가지고 오고 하는 함수예요. 여기 처음에 적었던 인수가 몇 번째 있느냐에 따라서 값 1번 가지고 오거나 값 2 가져오거나 값 3을 가지고 오고 하는 그런 골라오는 함수입니다. 번호에 따라서 값을 찾아주는 함수예요. 여기에 1, 2, 3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이면은 우수 체력이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올 거고요.
2면은 기본 체력, 3이면 체력 보강이라고 여기다가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C2셀에다가 선택해 주고 추주 함수 불러와서 사용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등호 입력하시고요. 추주 CHO만 입력해도 추주 함수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블 클릭해서 추주 함수를 열어주시고요. 이 추주 함수는 여기 있는 fx 함수 삽입이라는 요거 사용하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저 fx 잘 사용 안 하는데 추주에서는 이거 사용하면 진짜 편해요. 그래서 함수 삽입을 눌러가지고 함수 인수 대화 상자를 불러올게요. 그러면 인덱스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1 들어올 건지 2 들어올 건지 3 들어올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적어줄 건데 우리는 여기에 체력 등급이 3, 1, 2라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등급에 있는 그 숫자에 따라서 체력을 1이면 우수 체력, 2면 기본 체력이라는 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는 여기 있는 B 두 번째 셀을 참조해 줄 거예요. 예, 왜냐 거기에 체력 등급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체력 등급에 따라서 내가 요런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할 거니까 아셨죠? 그래서 체력 등급을 선택을 되시나요? 혹시 B 두 번째 셀이? 네,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되시는 분은 김대한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 돼요. 근데 혹시 저처럼 B 플러스 B라든가 뭐 그러면은 안 되니까 그냥 하나만 입력해 보세요. 이렇게 저는 김대한을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이동해서 B 두 번째 셀을 참조해 주게 했습니다. 잘 선택이 되면 좋지만 잘 선택이 안 됐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B 두 번째 셀 선택이 잘 되셨다면은 B 두 번째 셀에는 지금 김대한은 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오죠. 그 숫자 원래 B 두 번째 셀에는 3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value 1, value 2에다가는 뭐 할 거냐면 여기는 1일 때 어떤가 2일 때 어떤 값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뭐냐 1일 때는 우수 체력 2일 때는 기본 체력 3일 때는 이렇게 여기다가 적습니다. 어디다가요? 여기다가 문자니까 큰 따옴표 해도 되는데요. 저는 안 하고 그냥 바로 우수 체력이라고 입력할 거예요. 첫 번째 value 1이라는 거는 1일 때 적는 거예요. 1일 때 가져오려고 하는 거. 우수 체력을 가지고 올 거다. 1이면 우수 체력 가져올 거다. 그리고 탭키 눌러서 value 2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문자가 자기가 인식하면서 큰 따옴표가 자동으로 생겨요. 자, 2일 때는 이제 기본 체력이라고 타이핑 할게요. 2일 때 가지고 올 거는 기본 체력을 가져올 거니까 자, 이렇게 기본 체력이라 입력하고 탭키 눌러서 세 번째 밸류로 이동해 볼게요. 세 번째일 때는 체력 보강이라고 하고 싶어요.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1일 때는 우수 2일 때는 기본, 3일 때는 체력 보강이니까 3일 때 여기 있는 이 숫자가 3일 때는 체력 보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탭키 눌러서 밸류 4로 이동해요. 그러면 알아서 문자 같은 경우에는 큰 따옴표가 자동으로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잘 되실까요? 이거는 1일 때 여기 있는 값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게 1이면 여기 있는 value 1을 가져오고요. 여기가 2면 기본 체력을 가져오고 여기 있는 인덱스 넘버가 3이면 세 번째 있는 요 값을 골라 가지고 오는 추주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적어 주셨다면요. 확인 버튼 눌러 볼게요. 그러면 3이기 때문에 value 3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옵니다. 네. 자, 요거 가지고 그대로 수식을 복사 한번 할게요. 수식 복사.
하면 1일 때 우수 체력, 2일 때 기본 체력 이렇게 가져오게 되겠죠. 조금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저는 이렇게 복사하고 여기에 있는 수식 입력줄을 다시 한번 볼게요. 만약에 글씨가 너무너무 작아요. 그래도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더블 클릭해서 좀 더 크게 한번 보시고 이렇게 보면 B 이 셀이 여기 저는 이걸로 안 할게요. 여기 있는 걸로 할게요. 조금 여기 있는 거 B 이 셀이란 요거죠. 이 셀의 값이 1이면 우수 체력 가져오고요. 2면 기본 체력, 3이면 체력 보강 가져올게요. 근데 3이니까 체력 보강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런 원리예요. 이게 추주 함수. 내가 여기 있는 이 숫자에 따라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골라 가져오는 추주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텍스트 함수와 추주 함수를 조금 살펴봤어요. 자, 이걸 가지고요. 저희가 54페이지에 있는 함수 첫 번째 거 한번 이해하고 수식 만들어 보서 한번 해볼게요. 저희 54페이지에 있는 조건 첫 번째 있는 요리 난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난이도는 I5셀에다가 입력하는 부분이고요. I5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초급이라 하고 2면 중급이라 하고 3이면 고급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추주와 write 함수를 이용해서 하라고 합니다. 이게 두 개가 짬뽕이 되니까 이제 헷갈리죠. write 하나만 했을 때는 아이 좋아라 막 그랬는데 그쵸? 추주 하나만 했어도 괜찮았는데 이걸 같이 섞어 놓으니까 어떻게 하란 얘기야 막 이렇게 되죠. 자,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리 코드 보니까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코드 있습니다. 이 코드의 마지막 글자라는 거는 지금 봤더니 뭐예요? 숫자 1, 2, 3이 있는 거예요. 그쵸? 1하고 2하고 3만 있는데 이걸 보고서는 이제 1이면 뭐 하라고요? 초급하래요. 그쵸? 2이면 중급하래요. 우리 조금 전에 추주했었잖아요. 다시요. 우리 조금 전에 추주했습니다. 추주는 뭐였어요? 골라오는 함수죠. 여기에 있는 값이 여기 있는 여기 숫자죠. 숫자가 어떤 숫자에 오느냐에 따라서 1일 때 뭘 쓰고 그쵸? 2일 때 뭐 하고 3일 때 뭐 하세요?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1이면 초급하라고 2면 중급, 3급, 고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1일 때 뭐라고 해요? 초급이라고 하는 거죠. 2일 때 중급, 여기가 고급이라 하는 거죠. 이게 다시요. 여기 때 이걸 쓰자면 여기 있는 이 숫자에 따라서 1일 때 초급, 2일 때 중급, 3일 때 고급하란 얘기죠. 결국엔 이 말은 그쵸? 그러면 이 숫자는 그럼 뭘로 정하나요? 여기 써 있잖아요. 코드의 마지막 글자. 그쵸? 여기 코드의 마지막 글자. 코드의 마지막 글자. 마지막 글자 뭐예요? 숫자 1, 2, 3만 있잖아요. 여기에 1 오고 2도 오고 3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1 가지고 초급을 표시하고 2이면 중급 표시하고 3이면 고급 표시하세요 라는 말인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이렇게 뜯어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적어보란 얘기죠. 1이면 초급, 2면 중급 이렇게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있는 거죠. 이제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거부터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이게 1인지 2인지 3인지 알죠. 그쵸? 마지막 글자를 먼저 구해야 주죠. 마지막 글자 구하는 거. 오른쪽에서 마지막 글자 구하는 write 함수로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write 함수로 어떻게 구하나요? 여기다가 이제 write로 인해서 1, 2, 1, 2, 3 뭐 이렇게 구하기. 그러면
이 write 함수는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이 문자열에서 추출할 문자 오른쪽에서 몇 글자 추출할까요? 오른쪽에서 한 글자 추출할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문자열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네, 여기 있는 거를 지금 가지고 올 거잖아요. 그쵸? B5에 있는 셀에서 거기에서 한 글자만 가지고 올게요 하고 마지막 글자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걸 가지고 이제 1이면 저거하고 2면 3이 골라가지고는 추주함수 거기다가 대입시키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추주 이렇게 1이면 2면 3이면 초급, 중급, 고급이 나오도록 추주함수 사용해 보자 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이 숫자는 아까 여기 있는 마지막 글자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구했어요? 코드의 마지막 글자 write로 해서 이렇게 구한 거죠. 네, 거기 있는 구한 걸 가지고 거기 구한 게 숫자 1, 2, 3이 나옵니다. 맞죠? 거기에 그 1일 때 초급, 2면 중급, 3이면 고급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죠. 결국에는 마지막은 이렇게 쓰는 게 추주에 사용을 하는 거다. 추주와 write를 다 같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는 되셨죠? 자, 요거를 우리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뭐부터 구할까요? write부터 구해줘야겠죠? 한번 구해보실게요. 자, 요리 난이도가 있는 I5셀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는 저는 수식 입력줄에 가서 write 함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등호 입력하시고 write 함수 불러올게요. write 함수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인수 내가 가지고 올 문자열은 여기 코드에 있는 거죠. 네, 코드에 있는 B5셀 참조해 주고요. 그리고는 쉼표 눌러서 몇 글자 가져오나요? 마지막 글자 하나 가지고 올 거니까 1이라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 1이라는 숫자 구할 수 있습니다. 잘 구했다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추주하고 엮어야겠죠. 다시 I5셀 선택해 주고요. 여기에서 추주는 write 앞에 추주가 오면서 요걸 인수로 사용해야 해요. 그래서 write 앞에다가 클릭을 하시고요. 추주 여기다가 입력할게요. CHO 하면은 이렇게 추주가 보일까요? 네, 보였다면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이 추주도 등호 입력 다음에 그리고 write 앞에서 해야 되는 거 아셔야 돼요. 네, 추주를 불러올게요. 그러면 추주하고 가로 열고 write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추주는 제가 여기 fx인 함수 인수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하면 조금 더 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함수 삽입을 클릭해서 함수 인수 대화 상자 불러오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보이나요? 네. 지금 불렀더니 어디가 보이냐면 함수 인수 대화 상자 했더니 write가 보여요. 제가 사용할 건 추주이기 때문에 여기 추주에다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I자 모양일 때 추주 사이를 클릭. 추주 사이를 클릭 되나요? 네, 클릭하면은 이렇게 추주라고 다시 대화 상자에 있는 그 함수가 바뀝니다. 다시요. write를 클릭하면요. write로 바뀌고요. 여기가. 그쵸? 네. 추주 사이에다가 I자 모양일 때 추주 사이에다가 클릭하면 추주로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인덱스 넘버가 있는 write 구한 거는 이미 우리가 1이라는 숫자로 해서 잘 구해 주었어요. 그러면 value 1에다가는 뭐 할까요? 1일 때 초급, 2일 때 중급, 3일 때 고급이라고 여기다가 직접 우리가 초급, 중급, 고급을 타이핑하면 되죠. value 1에다가 클릭하고 한글로 초급이라 입력하고
탭키 눌러서 두 번째 대화 상자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밸류 값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는 중급 입력하고 탭키 눌러서 세 번째 밸류 값으로 이동합니다. 고급 입력하고 네 번째 이용하진 안 할 거지만 우리는 이 큰 따옴표를 같이 입력할 거면 밑으로 일단 내려가야 돼요. 네, 직접 여기다가 클릭을 하셔도 되고 탭키로 이동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다 뭐가 나오나요? 초급, 중급에 큰 따옴표가 자동으로 생기게 만들어 주고요. 다 만들어 줬다면 여기가 어떤 숫자 1일 때 초급, 2면 3 중급, 3일 때 고급을 가지고 골라 가지고 오는 추주 함수 다 입력했습니다. 다 입력했다면 확인 버튼 눌러서 나가 볼게요. 그러면 초급을 찾을 수 있죠? 네, 초급이 맞다면 잘 하셨다면은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수식 함수 했던 거 복사해서 밑으로 끌고 내려갈게요. 여기까지 잘 적어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순위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순위를 먼저 하기 전에, 직접 하기 전에 우리 조금 전에 불러왔던 함수 연습 01을 불러와서 세 번째 시트에 있는 랭크 EQ로 한번 사용해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한 번 더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랭크 EQ 시트로 이동하시고요. 랭크 EQ로 이동하셨다면 여기에 순위를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를 할 거냐면 이게 여기 사용 예가 있죠. 여기에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요. 순위를 내림차순으로 표시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지금 보니까 결과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봤더니 제일 높은 값이 1등이 되도록 이렇게 순위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랭크로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냐?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인수가요. 여기 쉼표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세 개를 입력합니다. 네, 여기 앞에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가 적어주고 두 번째는 순위를 구하려는 범위 적어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순위를 결정할 방법을 적습니다. 이게 처음이라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원리가 파악이 되실 거예요. 먼저 한번 볼게요. 순위를 구하려는 수는 우리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구한다고 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 어떤 거? 요거 하나만 일단은 순위로 구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순위를 구하려는 범위. 여기 이 하나가 이 전체 평균이 있는 요 범위에서 몇 등이냐 할 거니까. 그쵸? 여기 순위 구하려는 범위는 여기 있는 전체 이 범위가 되는 거죠. 평균 범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순위를 결정할 방법은 여기에 내림차순으로 하래요. 내림차순이라는 건 큰 값이 1등하게 만들어준 건데 여기에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 요 밑에 써 있습니다. 순위 결정하는 방법이 0 또는 생략할 때는 내림차순이 되고요. 0이 아닌 숫자, 즉 뭐 1, 2, 3 뭐 이런 숫자 입력하면 오름차순으로 작은 값이 1등이 되도록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위를 구하려는 수는 바로 여기 있는 이 숫자가 두 번째 인수 구하려는 범위는 요 전체 평균 범위가 되겠고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내림차순이라고 했으니까 0 또는 생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평균에 있는 김대한의 평균은 전체 평균 범위에서 제일 큰 값이 1등이 되도록 만들어 보라는 요 랭크 함수가 되겠다는 거죠. 네, 한번 구해 볼까요? 여기 순위에다가 F 두 번째 셀 선택해 주고 저는 여기 있는 수식 입력줄에 가서 등호 입력할게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등호 입력하겠습니다. 는 등호 입력하고요. RANK
랭크 함수 불러와 주고요. 랭크 함수에서 랭크 EQ 함수로 해서 구하도록 할게요. 네. 랭크 EQ 함수로 열어주고 넘버 어떤 거 지금 순위 구할 건가요? 김대한에 대한 평균이 몇 순인지 구할 거예요. 그래서 평균 김대한의 평균 셀 참조해 주고요. 쉼표 누를게요. 그리고는 두 번째 있는 게 범위예요. 어디 범위? 평균 범위를 말하죠. 평균에 있는 전체 평균 범위인 2에서부터 4까지 범위 설정해 줍니다. 자, 범위 설정하는데 이 랭크 함수에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구하면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밑으로 수식 복사할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우리는 절대값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게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F4 셀 한번 눌러볼까요? 그래서 열 앞에 행 앞에 모두 달러가 생기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잘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다 절대값이 되도록 다 만들어 줍니다. 다 되셨다면은 뒤에 한 번 더 인수 집어넣어 콤마 입력할게요. 콤마 입력했더니 0 하면 내림차순, 1 하면 오름차순이라 써있죠. 큰 값이 1등이 되도록 0인 내림차순을 더블 클릭해서 0이라 마지막까지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있는 김대한은 당연히 홍길동이 1위일 거고 김대한이 2라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위를 구했다면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수식 복사 밑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F2 셀을 선택해 주고 다시 보자면 이 셀 김대한의 평균이 전체 평균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이 1등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면 순위 구할 수 있습니다. 잘 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게 잘 이해가 되셨다면 저희는 유형 연습 다시 만나의 상황별 유리 현황 있는 유형 연습으로 다시 돌아오시고 여기에 순위를 구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순위는 지금 이렇게 구하라고 하죠. 자, 여기 순위 구하는 게 내림차순에서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에는 공유 건수를 이용해서 내림차순 순위 구하라고 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내림차순인 거. 내림차순 이렇게 구하면 되죠. 랭크 EQ 함수를 이용해서 공유 건수가 여기 있는 이 공유 건수가 공유 건수 전체 범위에서 큰 값이 1등이 되도록 내림차순 구해주면 되겠죠. 네. 잘 구해주셨다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G5셀이 G 공유 건수 전체 범위에서 내림차순이 되도록 이렇게 작성해 주셨을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 좀 돌아다녀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절대값 구하는 게 여기 절대값 표시하는 게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쭉 한번 드래그 하잖아요. 절대 거기 있는 전체 영역 선택하실 때 이렇게 드래그하고 바로 F4 키를 누르셔야 여기 있는 앞에 뒤에 다 달러가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한번 클릭하거나 여기 또 클릭하면 클릭한 곳에만 생겨요. 네. 근데 다 드래그하고 지금 여기 맨 끝에서 그러니까 다 이렇게 드래그하고 맨 끝에서 커서가 깜빡일 때 F4키 누르면 다 여기 앞에 뒤에 다 생긴다. 나는 왜 하나만 생겼냐? 여기 한번 클릭하셔서 그렇습니다. 또는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거나 클릭하지 않고 바로 진행하시면 다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부분 해보시니까 어떠실까요? 요거는 그래도 한번 해보니까 해볼만 하죠. 네, 이렇게 해볼 만한 게 많아집니다. 네, 괜찮아요.
해볼 만해진 게 많아져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우리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거는 어떤 거 할 거냐면 다이어트 요리 후기 합계 3번을 볼 건데 지금 보면은 다이어트 요리 합계를요 뒷섬 함수를 이용해서 뒤에 연산자 붙어가지고 10개 이렇게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거 한번 다시 보자면 잠깐 다이어트 요리 후기가 여기 보면 다이어트라는 거는 여기 이렇게 3개 있습니다. 그쵸? 여기 다이어트에 대한 요리 후기가 여기 있는 요리 후기 이렇게 다이어트에 대한 요리 후기가 3개 있는데 요리 후기를 여기다가 합해서 나타나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보니까 dsum 함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dsum 함수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근데 이 dsum 함수를 제가 여기서 한 번만 하고 또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 제가 드렸던 함수 연습에서 dsum 함수 이용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는 전에 한번 저희가 dsum 함수를 한번 사용했는데 기억나실까요? 목표값 찾기에서. 네, 거기에서 dsum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한번 사용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거 설명드렸냐면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표에 대한 구성.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건 필드라고 했고 여기는 필드명이고요. 이거는 레코드예요 라고 했죠. 여기에 있는 이 필드라는 말들 필드명이라는 말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꼭 사용을 하니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필드명이 되겠고 이거는 이제 필드가 되겠다라고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dsum 함수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여기 있는 전체 범위를 말합니다. 데이터가 있는 범위. 근데 여기 총점 합계에 있는 요 범위는 아니죠. 이건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쵸?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 범위를 데이터베이스 여기 첫 번째 인수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는 내가 값을 구할 필드명을 거기다가 필드명의 셀의 위치를 거기다가 찍어주시면 돼요. 셀을 참조해 주시면 돼요. 참조해 주시면 되고 조건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이게 여기가 더 어렵긴 해요. 근데 이게 더 어려워 보일 거예요, 아마. 그래도 여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처럼 이렇게 구하는 게 정답이에요. 저학년 학생의 총점 합계입니다. 저학년이라는 거는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그쵸? 저학년이 보니까 하나, 둘, 3개 있어요. 그 중에서 총점에 대한 합계 구하래요. 그러니까 여기 총점, 저학년에 대한 총점이 이렇게 3개 있는 거죠. 이걸 다 더해니까 780이 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걸 dsum 함수로 해서 구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인수가 데이터베이스의 범위에서 내가 총점의 합계를 구할 거고 그리고 저학년만 구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는 여기 수식 입력줄에 가서 등호 입력해가지고 dsum 함수 불러올게요. 등호 입력하고 dsum 함수 열어줄게요. 데이터베이스 어떤 거요? 표의 전체 범위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왜냐? 저학년부터 총점까지 내가 다 참조해 볼 거니까. 아셨죠? 그래서 어디일까요? A1에서부터 F6까지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범위 쭉 드래그 앤 드롭해서 A1에서부터 F6까지의 데이터베이스의 범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인수 쉼표 눌러서 가볼게요. 이번엔 필드라고 써 있어요. 이 필드는 내가 합계를 구할 필드의 위치예요. 합계를 구할 게 총점의 합계잖아요. 총점이 있는 필드를 선택하란 얘기죠. 네, F1셀을 선택해서 F1셀 선택했다는 거는 요 밑에 있는 거
요 어디 조건에 맞는 거 합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 여기 있는 거 조건 이제 정해줘야죠. F1셀을 합할 거다. 더하긴 더할 건데 어디에 맞고. 이 크리테리어 마지막 인수에서 정한 그 조건에 맞는 것만 합해 줄 거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쉼표 한 번 더 눌러서 크리테리아, 즉 조건 입력해 볼게요. 이거는 조건의 범위입니다. 조건은 저학년이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필드명을 포함해서 지정해 줘야 돼요. 필드명 꼭 포함해야 돼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필드를 하지 않으면 얘가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필드명을 꼭 포함한 상태에서 조건이 저학년이다 라고 해줍니다. 제가 그때 한번 어떤 말을 했었냐면, 그러면 고학년은 그러면 어디서 하나요? 고학년 어떻게 구하나요? 이렇게 안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어디요? 이거 한번 누르고 컨트롤 눌러서 이거 이렇게 지정하면 얘가 인식을 못한다 했어요. 같이 붙어 있어야 인식을 해요. 그렇다면 그런 거 할 때는 여기다가 이런 데다가 따로 떼서 해줘야 된다. 어디 여기다가 학년이라고 필드명 내가 따로 여기다 적어주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다른 고학년을 할 거면은 여기다 학년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여기다 고학년 이렇게 별도로 조건을 따로 이렇게 해줘야 요걸로 해서 조건 범위를 지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도 우리 그냥 여기 해봐요. 여기다 이거 그냥 이렇게 치우고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봐요. 조건 학년이에요. 학년이 고학년인 거, 학년이 고학년인 거 이렇게 한번 조건 만들어 볼게요. 물론 색깔 집어넣어도 되지만 색깔 안 집어넣고 그냥 간략하게 학년이 고학년이다 라는 조건을 여기다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밑에다가 학년이 고학년인 총점의 합계를 여기다가 한번 구해 볼게요. 아셨죠? 네, F8셀을 선택해 주고 있고 수식 입력줄에 가서 등호 입력하시고요. 뒷섬 함수로 해서 뒷섬 함수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인지 영문인지 보시고 뒷섬 함수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그렇다면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범위, 필드명을 포함한 데이터의 범위를 지정해 주고요. 쭉 범위 지정하고 쉼표 눌러주고, 그리고 내가 어떤 거 구할 거예요. 뭔 합계, 총점의 합계니까 총점이 있는 필드명을 선택해 줍니다. 또 한 번 더 쉼표 누르고, 그리고 조건의 범위가 고학년인 거 찾아보자고 했었잖아요. 그러니 여기다가 따로 지정해 줬으니까 조건 범위를 참조해 줍니다. 여기다 해놓은 거 어디 했던 거기다가 이렇게 참조해주고 가로 닫고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고학년인 게 여기 하나, 두 개 있잖아요. 이민국하고 홍길동이 고학년이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했더니 475가 나오겠다라고 할 수 있죠. 되시나요? 자, 이거는 어떤 원리로 해서 되는지 한번 우리 여기를 통해서 한번 더 해볼게요.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로. 네. 이번에는 다이어트 요리 후기의 합계를 뒷섬 함수로 해서 구해보자. 다이어트 제가 먼저 이렇게 한번 준비했으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다이어트라 하면 이 분류에 3개의 다이어트를 볼 수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어요. 거기 그 분류의 다이어트에서 요리 후기의 합계인 요 3개를 더하자라는 거죠. 더할 때 이 같은 행에 있는 요리 후기를 이렇게 찾아서 더해주는 거예요. 어디요? 필드명까지 다 포함해서 알아서 요것만 해주면 그 밑에 있는 거 더해준다. 어디요? 여기서 조건에 맞는 것만 더해주기. 한번 다시 보자면 뒷섬 함수는
필드명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의 범위 정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합계를 구할 필드명을 참조해 주면 돼요. 아니면 또는 열번호 해주셔도 되고, 열번호라는 게 내가 범위를 이렇게 지정했다면 여기가 열번호 1이에요. 1, 2, 3, 4, 5라고 해줄 수 있죠. 네, 여기다가 5 또는 F4 셀이라고 선택해 주면 되죠. 근데 5라고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클릭하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F4 셀을 참조해서 여기다가 합계를 구할 필드명을 직접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조건 범위가 어떤 거예요? 다이어트 찾을 건데 필드명을 포함하는 범위, 조건 범위 참조해 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 있죠. 이 데이터베이스 범위에서 합계를 구할 요리 후기인 F4 셀 참조해 주고, 그리고 분류에 대한 다이어트 필드명을 포함한 범위를, 조건 범위를 지정해 주면은 된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다가 결과값에 개를 붙이세요 라고 했어요. 뭐뭐 개, 뭐 10개, 9개 뭐 이렇게 되도록 해줄 거라서 개를 붙인다라는 거, 붙이는 거는 이어준다라는 거예요. 이어주는 거는 이런 %, 연결 연산자로 해서 이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줄 수 있죠. 개도 마찬가지 문자니까 큰 따옴표로 해가지고 열어서 그 안에 집어넣고 문자와 함수를 연결해서 표시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구해볼까요? 똑같이 한번 다시 같이 구해볼게요. 23셀 선택해 주고요. 수식 입력줄에 가서 뒷섬 함수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뒷섬 함수 열어주고요. 첫 번째 인수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 필드명을 포함한 데이터. 우리 요리 난이도는 우리가 직접 함수로 구한 거니까 요거 빼고, 그리고는 지정해야겠죠. B4에서부터 H12의 범위, 필드명 포함한 범위에서요. 쉼표. 합계를 구할게 요리 후기의 합계예요. 그러니 요리 후기 합계인 필드명을 셀 참조해 주고요. 여기 있는 거, 요 밑에 있는 필드를 합해 주세요 라는 뜻. 자, 그리고 쉼표 눌러서 이번에는 크리테리아 뭐예요? 조건 범위 합니다. 다이어트잖아요. 네, 다이어트가 있는 분류 필드명을 포함한 범위, 필드명을 포함한 조건 범위 이렇게 지정해 주고, 가로 닫고 개까지 연결해 달래요. 개까지 표시해 달래요. 그래서 %, 연결 연산자가 Shift 누르고 7번 누르면 %, 연결 연산자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개라는 건 문자니까 큰 따옴표 열어주고 한글로 바꿔준 다음에 개라고 입력하고 큰 따옴표로 닫아주면은 여기서 구한 이 함수의 숫자와 개를 같이 표시해서 나타나게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잘했다면 엔터 눌러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다이어트에 대한 게 70개 이렇게 구해주게 되겠습니다. 잘 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리 비율을 보기 전에 여기 있는 이 요리 비율은 한번 문제를 보자면 정의된 이름이 분류라고 우리가 이름 정의를 이미 해놨어요. 이름 정의를 해놨다라는 거는 함수에서 쉽게 사용하려고 우리가 이름 정의를 한 거라고 제가 처음에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이 조금 나실까요? 네, 계산하기 쉬우라고 이름 정의한 거예요. 그랬던 그 이름 정의의 분류라고 이름 정의했던 그 범위에서요 구하래요. 뭘 구하라고 하냐면 뭐 결과값에 백분율로 표시하시오라고 했어요. 명절의 요리 비율이란 얘기예요. count if와 count a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해 보자.
만약에 count if와 count a 함수를 처음 사용했다면 먼저 우리 한번 다시 거기로 이동해서 제가 드렸던 함수 연습 01에 오셔가지고요. count if와 count a 함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 if 먼저 하기 전에 count a부터 한번 해볼까요? count a 함수가 조금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count a 함수를 한번 보자면은 여기 있는 이게 결과 값이고요. 공백을 제외한 셀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형식에는 count a 함수는 인수가 셀 범위 딱 하나예요. 셀 범위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기 공백을 제외한 게 내가 여기 국어, 영어, 수학의 기타까지 이 부분까지 내가 셀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라고 했다면 그냥 이 범위만 잘 선택해 주면 돼요. 내가 셀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셀 범위를 지정하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냐면 공백을 제외했다. 공백을 제외했던 게 이거는 공백이잖아요. 그렇죠? 이 공백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데이터가 있던 간에 숫자든 문자든 모두 다 셀의 개수를 카운트해주는 count a 함수입니다. 공백 빼고 나머지 문자나 숫자나 여러 가지 어떤 값이든 셀의 개수 구해주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여기 공백을 제외한 이름 빼고 국어, 영어, 수학 있던 기타 범위에서 셀의 개수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셀을 선택해 주고요. 저는 마찬가지 수식 입력줄에 가서 등호 입력하도록 할게요. 제가 자꾸 여기다가 하는 거는 습관을 여기에다가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습관이 진짜 무서워요. 습관이 진짜 무서워요. 나는 계속 여기서 했다면 여기만 합니다. 네, 여기가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자꾸 침범해 버리니까. 그래서 불편해서 저도 자꾸 여기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네, 수식 입력줄에 가서 등호 입력하시고 count a 함수 불러오도록 할게요. 영어인지 한글인지 보시고 count 하고 count a 함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왔다면 지금 제가 구하고 싶은 게 어디였어요? 셀의 개수 구할 범위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된다 했죠. B2에서부터 이 4까지 범위 지정하면 우리는 금방 알아요. 여기 있는 게 한눈에 다 보여요. 7개인지 다 알아요. 이런 거는 범위가 아주 넓을 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함수들은요. 데이터가 많이 있을 때 활용도가 좋은 것들이에요. 함수는 대부분 다 그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시험이니까 작은 데이터에서 그냥 사용하는 거라 잘 의미를 모를 수 있어요. 결국에 함수는 많은 양의 데이터 할 때 유용한 함수가 되겠어요. 이 모든 함수가 다 그래요. 다 유용한 것들이에요. 자, 여기서 가로 닫고 엔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공백을 제외한 숫자, 문자 다 포함해서 셀의 개수 구하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숫자 6개, 문자 하나 다 포함해서 7개 구해줍니다. 다 저희 잘 구해주셨다면은 count if 시트로 이동해 볼게요. count if 시트로 이동해 보시면은 여기는 결과 셀의 결과 값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90점 이상인 셀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어떤 거? 총점이 아니다. 총점은 90점이 여기는 전혀 해당이 안 되고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 이 범위에서 90점 이상인 거 6개 어떻게 구하나요? 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지정된 범위 내에서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한대요. 지정한 범위 내에서 여기에 개수를 구하려는 셀 범위인 거죠. 이 범위에서요.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국어, 영어,
수학에서 90점 이상인 것 셀의 개수 구할게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인수가 어디인 거예요? 여기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인 이 범위에서, 그렇죠? 90점 이상인 거 부등호로 따진다면 어떤 거예요? 크거나 같다 90 이거죠. 이게 90 이상인 거잖아요. 근데 90 이상이라는 이 부등호를 어디다가요? 요 조건에다가 입력하는 거죠. 아셨죠? 근데 이 조건에다 입력을 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냥 하면 안 돼요. 이 조건에 할 때는 특히나 이 count if, sum if, average if 뭔가 if라고 들어있는 거에서는요. 여기에서는 이 조건이 부등호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큰 따옴표를 같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한번 구해 볼게요. 이 8셀 선택해 주시고 수식 입력줄에 가서 입력 클릭하고 등호 입력해서 count if 함수 불러올게요. count if 아까 count A는 그냥 빈 셀 빼고 나머지 다 셀의 개수 구하는 거고 이거는 if는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예요. 네, 더블 클릭해서 count if를 열어주시고요. 첫 번째 범위 지정입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셀의 개수를 구할 건가요? 우리는 국어, 영어, 수학이 있는 B2에서부터 D6까지의 범위에서 여기 이 범위에서 쉼표 90 이상인 거에 90 이상인 거 비교연산자 집어넣을 거라서요. 비교연산자 들어간다 하면은 큰 따옴표로 안에다가 넣어야 돼요. 큰 따옴표 열어주고 크거나 같다 90이라 하고 네, 큰 따옴표 닫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90 이상인 거 이 범위에서 셀의 개수 구할게요. 라는 거죠. 그쵸? 다 하셨다면 가로 닫고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 6개를 찾아줍니다. 네, 90인 거 잘 찾아보면 90 이상 이거 아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찾아주네요. 그쵸? 네. 90 이상인 거 이렇게 했어요. B2에서부터 D6까지의 범위에서 90 이상인 것만 셀의 개수 카운트 해주는 거 해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렇게 했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유형 연습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명절의 요리 비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도대체 count if와 count a를 어떻게 조합해서 비율로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명절의 요리 비율, 즉 분류해 보니까요. 명절이 2개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명절의 요리 비율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요리들이 좀 분류해서요. 분류에 대한 요리 중에서 명절이 몇 퍼센트 해당되느냐. 자,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절의 개수가 분류에서 몇 퍼센트 해당되느냐. 분류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 요리들이 있잖아요. 도시락 요리, 다이어트 요리 이런 요리가 있는데 그 명절이 그러면 총 몇 개여서 이 분류에서 비율이 어떻게 차지하고 있느냐. 명절은 우리가 2개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분류는 8개예요. 그쵸? 그래서 2 나누기 8하면 명절의 비율을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2 나누기 8 하니까 이런 숫자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백분율로 지금 표시하라고 합니다. 백분율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100 해가지고 퍼센트로 나타나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거 나타나게 하는 거 우리 쉽게 하는 거 알아요. 어디서요? 맞아요. 표시 형식에 가서 여기에 표시 형식에 백분율 스타일 여기 변경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로 하면 되죠. 우리가 직접 100이라고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렇게 표시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 보니까 count if하고 count a로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우리 명절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명절이라는 조건이잖아요. 명절이란 조건을 count 해줘요. 개수 구해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count if로해서 명절의 개수를 구해줄 수 있죠. 그리고 분류의 개수는 여기에 이거 전부 다 카운트 해줘야 되잖아요. 8개라는 거 다 카운트 해주는 카운트 A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를 한다면. 그쵸? 이렇게 명절의 개수는 카운트 if로 해서 하고 어떤 거? 명절이라는 것만 카운트 해주세요. 분류는 전부 다 해주세요. 라는 카운트 A로 이렇게 구해줄 수 있죠. 그래서 카운트 if 함수로 구해준 거 나누기 카운트 A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구한다면 어떤 거부터 구해야 돼요? 카운트 if로 해서 명절 개수를 먼저 구해야겠죠. 그걸 한다 그러면 카운트 if로 해서 조건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것만 찾아서 카운트 해줄 수 있습니다. 조건 범위라는 건 도대체 어디일 거예요? 우리가 명절의 개수를 구할 거니까 명절에 있는 이 범위를 말하는 거죠. 이 범위에서 명절 몇 개예요? 2개 찾아줘야 되니까. 그러면 분류라는 범위에서 명절만 조건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할 때 분류 범위는 당연히 이 범위니까 이 범위는 이름 정의가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분류라고 나옵니다. 네, 분류라고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 인수 명절이라는 거는 문자니까 큰 따옴표 안에다가 명절이라고 써주는 거죠. 그러면 분류 범위에서 명절만 찾아서 카운트 해주세요 라고 해줄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명절 이렇게 해서 2개 찾아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분류 개수를 이제 나눠주면 돼요. 그쵸? 그럼 분류 개수로 나눠줄게요. 나누기 뭘로? 카운트 A로. 카운트 A는 범위 하나만 지정하면 된다고 했어요. 내가 셀의 개수를 구할 범위는 분류인 거죠. 네, 이름 정의 해놨으니까 이름 정의를 어디다 했어요? D5에서부터 D12까지 분류라고 이름 정의했으니까 이 분류 범위에서 빈 셀 빼고 나머지 다 카운트 해주죠. 다 셀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럼 8개라고 여기다가 구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분류라고 되어 있는 범위에서 명절은 2개 찾아줄 거고 나누기 분류 모두 다 비어있지 않으니까 8개 찾아준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0.25를 구해줄 수 있고 100분율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표시 형식에 가서 100분율로 표시하면 되죠. 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지금 하고 물론 다 하고 계시지만 네, 제가 하라고 안 해도 다 하고 계세요. 하실 수 있겠죠? 한번 해보세요. 네.